경제 이슈를 진단하는 와치온입니다. 자, 오늘 마음가짐 잘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우리가 블록체인 경제 매거진이지만 사실 경제와 떼놓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과도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성을 지녔고 우리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실 어느 하나를 빼고서는 이 사회의 연관성을 좀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굳이 하나를 여기서 고른다라고 하면은 정치가 아닐까요? 딩동댕.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조금 어렵게 드렸는데 우문현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경제라는 것과 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다 우리가 경제생활이라는 거에 문화, 사회 이걸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현상에서 기술을 이용한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고 계시는지?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승일 경제 전문가님, 우리의 멘토님이 필요한 게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요즘 좀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민주주의, 이게 과연 뭔가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기존에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 투표를 통해서 대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는데 이 대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한번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바라보게 됐고요. 특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블록체인 민주주의라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앞서서 경제방송인데 왜 정치, 민주주의 얘기가 나왔나 지금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민주주의. 자, 블록체인을 여기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실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면 호주의 신생정당 플럭스라는 이제 신생정당이 있는데요. 투표권 거래제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투표를 이게 뭐지? 투표를 어떻게 거래하지 하는데 네. 이 기존의 이제 개념에서 희생의 개념을 조금 바꾼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없는 피유가 필요했고 거기서 희생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그 희생의 토대에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여성들에겐 또 자유를 주게 되고 이런 이제 지금의 토대를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투표라는 것을 우리가 정치를 좀 등한시하고 소외하면서 그렇다면 이 투표권을 버리지 말고 차라리 이 투표권을 누구에게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네. 너는 그 투표권을 거래하는 사람은 이익을 챙겨봐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투표권 거래자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리코더 민주주의라고 실리콘밸리에서 또 나오는 건데 투표권을 또 위임을 하는 겁니다. 내가 투표할 시간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한 표를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임을 한다든지 혹은 일본이 또 블록체인 하면은 일본이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크립토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이용의 어떤 얘기들이 태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 나라에서. 네. 자, 이렇게 투표권이 거래되기도 한다. 참, 정말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공통으로 등장하게 되는 블록체인.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만 정보를 담는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즉 저장 공간이 없더라도 어딘가 이제 접속하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기반도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발전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개념인데요. 또 반대로 또 중요한 인증 정보라든지 또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탈중앙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거예요. 원심력이 있다면 또 구심력이 있고 구심력이 있다면 원심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보의 중앙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굳이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은 공증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공증사무소 3자 개입이 없는 일반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인정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투표라는 곳에 또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결과를 투표에 대한 결과를 어떤 선관위 같은 시스템에서 조회를 하고 3자가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또 이거를 같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블록체인 민주주의 실험. 자, 이미 그러면 블록체인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어간 그런 국가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 러시아의 위성 국가로 국가 역사가 30년도 되지 않는 그 에스토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에스토니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는 영토가 아니라 데이터다. 그러니까 그 에스토니아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우리가 국가하게 되면 영토, 네. 국민, 이렇게 하자면 네. 이렇게 어떤 영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컨셉이었는데 네. 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의 총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인데 그들이 국가 시스템 전체를 블록체인 그리고 어떠한 인터넷 시스템 이런 것들로 대략 한 95%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종이로 결제할 수 있는 즉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는 종이로 해 주는 건 결혼, 네. 이혼, 그리고 토지 소유 정보. 이 정도만 이제 아주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출생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하고요. 결혼, 이혼 그리고 토지에 대한 어떤 증명 이 정도만 서류를 통한 어떤 공증이 필요한 거고요. 네. 나머지는 블록체인이나 인터넷 어떤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하는 실제 미래국가적인 거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이죠. 네, 기존의 국가 하면은 뭐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멘토님이 설명하신 개념, 이 데이터 통합이라는 총합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제 국가의 개념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블록체인 민주주의 실험이 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보다 더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